안녕하세요. 제가 사실은 일단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호주 오면서 저의 호주 워홀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도 맞지만 여기에 와서 진짜 많은 정보들과 이런 거를 드리고 싶어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그래도 제 영상 중에 많이 도움 되셨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정보성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카메라에 대고 얘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아무튼 그런 영상을 많이 못 드린 점 일단 너무 죄송하고요. 드디어 이제 6개월 차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어느 정도 뭔가를 말씀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제 6개월 정도의 후기와 이제 Q&A 몇 가지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막차 타이틀을 지금 달아놨잖아요. 저는 이제 만 30살에 한국에서 워홀비자 신청을 해서 만 31살에 출국을 했어요. 완전 찐 막차 타고 온 상태라 세컨 비자가 안 나옵니다. 요즘에 막차 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막차 타도 세컨 된다던데 하시는 경우는 만 31살이 안 되신 경우고 만 31살까지 세컨 비자 따면 이제 두 번째 비자를 같이 취득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 채널명 망때가 무슨 뜻이냐고. 망때는 망하면 어때 이거예요. 망하면 어때 줄임말. 이제 뭔가를 시도하는 걸 되게 많이 좋아하는 편이다 보니까 유튜브 채널을 맨 처음 개설을 했을 때도 그렇고 예를 들어 블로그 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냥 망하면 어때 이런 마음에 지은 이름입니다. 영어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영어 어쨌든 어느 정도 돼야 하냐. 저 같은 경우에도 막차를 타고 이제 왔던 게 이제 워홀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영어 공부나 이제 앞으로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너무 그동안 공부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조금씩 접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스스로 남자친구랑도 같이 공부를 그때 막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서른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이 워홀 제도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알아보니까 제가 막차인 거예요. 그 당시가.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뭐 생각이 거기로 접어들고 급하게 타고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됐어요. 가서 1년을 살 수도 있는 기회도 주어지지만 영어권에서 또 살아볼 수 있고 경험도 쌓을 수 있고 심지어 여기 와서 돈도 벌 수 있네. 이거는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바로 이제 쭉쭉쭉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가 진짜 안 되는 상태로 왔다. 또 그 정도인데 갈 수 있어. 이제 이 정도예요. 정말 외국인이랑 대화는커녕 정확히 문법이 뭐고 진짜 다 모르는 상태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못해도 괜찮냐? 시도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6개월 정도 먼저 오신 분이랑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분은 이제 한인잡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6개월 동안 외국인이랑 한마디도 안 해보셨대요. 근데 제가 딱 그걸 듣는 순간 빨리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을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영어 공부를 해서 영어를 더 많이 쓸 수 있는 곳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어는 못한다고 하셔도 오셔도 일할 수 있다. 목표에 따라 다르시긴 할 것 같아요. 영어가 목표인데 너무 준비 안 된 상태로 막연히 가면 영어가 늘겠지 이런 생각 안 되고 그래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중이고 기간이 아직 남았다고 하시면 영어는 충분히 공부하셔서 오시는 게 더 많은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뭐가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바리스타가 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운더는 뭐 서빙과 이제 그냥 그 전체 가게에서 뭔가 파트를 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서빙도 있고요. 또 키친에서 이제 같이 일하는 거, 그리고 키친핸드 설거지만 하는 거, 그리고 청소만 하는 것도 있고 다른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근무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종류는 되게 많아요. 영어를 쓰지 않는 공간 뒤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카페라고 하더라도 카페는 꼭 바리스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스타가 아니더라도 여러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고 특히 저도 지금 3잡 하고 있어요. 저는 낮에 카페에서도 일하고 또 그 카페에 있는 키친에서도 일하고 주말에 또 키친 팀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서빙하러 가고 뭐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다만 뭐 영어나 이런 레벨에 따라서 구하시기는 좀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돈 벌고 이제 뭐 생활비 쓰는 거랑 이런 거 감당이 괜찮냐? 충분히 감당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잘 찾는다고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잘 찾는다고 하면 주에 일을 뭐 30시간에서 38시간 정도 한다고 하시면
이 넉넉하게는 아닌데 돈보다는 다른 데 더 시간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주에 뭐 25시간 30시간 일하면서 렌트비 내고 식비 하고 그러면 그냥 사시는 거고, 조금 더 세이빙이나 좀 안정적인 게 좋다 그럼 더 일하시면 훨씬 더 많이 하실 수가 있고, 제가 봤을 때 평균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 38시간, 많이 한다면 40시간 넘는 경우도 있고 뭐 50시간 60시간 하시는 경우도 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어가 늘었냐? 네, 늘었어요. 이거는 제가 사과부터 한번 드려야 될 게, 워홀 갔다 왔다고 하거나 해외에 살다 온 친구들한테 영어 잘하겠네 이런 말을 했던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산다고 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늘었습니다. 확실히 듣는 게 많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저는 지금 주문 받고 이런 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을 하려고 살기 위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들리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스피킹은 진짜 완전 부족한데 들을 수 있는 거는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 정도면 진짜 장족의 발전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들리는 게 많아졌습니다. 온다고 느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온다고 느는 건 절대 아니고, 오셔서 계속 영어를 환경에 노출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진짜 한 개도 안 느는 거고, 조금이라도 노출이 되고 내가 어떻게 하냐 어떻게 지느냐에 따라서 영어 실력은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브리즈번을 선택했냐? 브리즈번이 날씨가 좋아서요. 그리고 이런 작은 시티가 저는 더 끌렸습니다. 멜버른은 여행을 한번 갔다 왔고요.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드니를 잠깐 들렸다가 갈 생각입니다. 제가 바리스타는 아니지만 한국에서 라떼아트 바꿔가는 거 추천하냐고 물어보시는데 무조건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팀을 할 줄 알고 라떼 아트를 할 줄 알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바리스타라는 직업 자체가 커피만 만든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빨리 음료도 쳐낼 수 있어야 되고, 소통 능력도 좀 좋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도 착착착착 뭐 잘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전적으로 있어서 라떼 아트를 해야 되는 거는 그냥 당연한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팀이랑 라떼 아트는 내가 바리스타를 하고 싶다면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뭔가 배워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페마다 커피 메뉴가 많이 다른가요? 기본적으로 그 라떼, 뭐 플랫 화이트, 카푸치노 이런 건 다 비슷한 것 같고, 스페셜티가 있는 곳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마차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 그리고 친구들은 어떻게 사귀냐, 뭐 일을 하다가 만났거나 처음에 왔을 때 나이키에서 주최하는 뭐 그런 러닝 이벤트 같은 것도 참여했었고, 친구를 어떻게 사귀기 위해서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데서 한두 명씩 이렇게 좀 마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브리즈번의 거주 지역 추천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브리즈번 여기 CBD가 있으면 이게 주변 한 1존 정도 내에 거주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막상 이거는 오셔서 집 몇 번 돌아다녀 보고 지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 거리 좀 멀다 이런 거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사이트 들어가 보셔도 1존, 2존, 3존, 4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넘어가면은 시티에서 멀어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 어떤가요? 처음 왔을 때는 다 두렵고 힘들었어요. 저도 한국에선 다 쉬웠던 게 여기 와서 너무 다 어려웠고, 솔직히 뭐 운적도 있고 눈물이 왜 나는지 그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적도 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막상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니까 3개월째 때부터 더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고, 이 호주라는 나라 자체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다 일찍 끝내서 낮에 이제 놀고 쉬고, 복장, 뭐 헤어스타일, 몸매, 체형 이런 거 다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보고만 있어도 제가 숨통이 트이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호주에 와서.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너무 좋고, 일단 퀸즐랜드가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되게 단순해요.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하고, 여기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는 거 아침이니까 그냥 뭐 커피 마시고 다 똑같이 뭐지? 되게 뭔가 저도 어느 순간 있다 보니까 자유롭고 단순하다? 단순하다는 게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되게 살다 보면 별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뭔가 많이 다 적응이 됐고, 6개월 된 시점에서는 지금은 내가 지금 호주에 있었지? 맞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너무 익숙해지고 적응이 잘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정체기가 조금 왔어요. 제가 생각지도 못하게 어찌됐든 여기 와서 주문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진 상황은 맞는데 영어를 쓸 수 있는 게 이제 진짜 딱 한정적인 상황이라서 호주 친구들이랑도 이제 같이 일하는 근무지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예 호주 사람들이니까 처음에는 막 대화를 이렇게 하다가 제가 뭔가를 질문했을 때 이 친구는 마라라락 얘기를 하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럼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됐고 이 친구도 뭔가 말을 걸었을 때 제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점점 이렇게 뭔가 갭이 벌어지면서 더 이상 많은 대화를 못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일하는 거 외에는 말을 많이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드는 고민은 제가 영어 공부를 스스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고 해서 이제 어학원을 좀 다닐까 이제 뭐 이런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 그 친구를 사귄다는 것도 여기 온다고 당장 그렇게 사귀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 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거는 영어가 아예 잘하시는 분들은 쉽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미드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저도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봤었거든요. 한 번은 혼자, 한 번은 친구들이랑. 친구들이랑 갔을 때는 그나마 있을만한데 혼자는 너무 기가 빨려서 제가 못 있겠는 거예요. 거기 나가면 친구를 뭐 사귈 수 있겠지만 한 50명, 1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러면 점점 어쨌든 한 사람이랑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명 동해서 얘기하는데 어디서 왔어? 너 무슨 비자야? 너 여기서 뭐 언제 도착해서 어디 살아? 이 잠깐 대화 말고 또 바뀌어. 너 언제 왔어? 어디 살아? 뭐 무슨 비자야? 또 계속 그렇게 10명이랑 얘기하니까 제가 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왔었거든요. 진짜 공부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스스로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한계가 좀 있는 사용을 많이 하고 듣는 거를 해야 는다는 거를 제가 좀 깨닫고 나니까 그런 환경을 더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을 좀 다녀볼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홀을 잘 즐기는 방법. 제가 이 질문을 듣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잘 즐기는 워홀 생활은 뭘까? 남의 말을 듣지 않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워홀 하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 굳이 듣지 않기? 이런 건데 올 워킹홀리데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튜브를 하시거나 블로그를 하시거나 하는 경우는 정말 소수이거든요. 지금 뭐 브리즈번에 뭔가 유튜브 하시는 분 몇 분 있는지 셀 수 있을 정도로 정보를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거예요. 근데 와 있는 분들이나 지금 뭐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잠깐의 뭔가들을 보고 그거를 다 참고를 하거나 뭐 남의 이야기를 다 듣거나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의 워를 또 새로 만들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남들이 꼭 와서 영어가 다 늘었다고 그럴 필요도 없고 누구는 가면 개고생한다는데 뭐하러 가냐 이런 얘기 그냥 다 집어치우고 한인잡에서 일하면 뭐 안 좋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 아니거든요.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냥 한국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꼭 있었지 그러니까 한인잡이 욕먹는 뭐 그런 이유도 와서 보니까 그런 그냥 사람의 문제인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뭐 외국인들은 다 정상적이냐? 아니에요. 워홀을 이제 중단하고 도망간 케이스 중에 우리가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은 호주 오니까 뭐 개고생했다. 개고생합니다. 오면은 솔직히 개고생도 하고요. 저는 뭐 손목 발목 아파지면 죽겠고요. 아파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못하고 일을 하고 있을 정도로 막 그런 거 있는데 그냥 오면 당연히 힘든 일도 있고 쉬운 일이라는 거는 아예 없고 다 힘든 일 힘들게 다 돈 벌고 또 재밌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오신다고 생각하시면 포기한 이야기 말고 이제 참고할 이야기들만 보셔서 이제 즐거운 오후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뭘 계속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남의 말 잘 듣지 마시고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되 이것도 저의 이야기니까 또 만약에 궁금하신 게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막 횡설수설 하느냐고 잘 얘기한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시는 거는 추천합니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무조건 추천이고요. 저도 이제 여기 와서 제 나이를 잊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쯤 한국에 있었다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에. 그래서 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생각을 들고 이제 제 또래들은 못 오거든요. 한번 나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 들고 얼마나 좋아요. 두려운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고 힘들겠다?
당연히 쉬운 거 없고요. 긴장되고 이런 거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막 떨리고 이런 순간 이 땅에 딱 호주 땅에 딱 처음 떨어졌을 때 그 설레이는 마음 이런 거조차도 잠깐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이렇게 되면은 다 추억이고 저도 제가 찍었던 유튜브 이런 거 다시 돌려보면서 저 뭐 3개월 전만 해도 막 되게 애기 같고 이런 마음이 드는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제가 그거를 넘어섰을 때 좀 더 성장했다는 느낌도 받고요.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꼭 오실 분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안 해보고 뭐 다 포기하시지 마시고 여기 어차피 다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오면. 그래서 새로 한번 이렇게 나의 뭔가 안 해봤던 것도 도전해보고 이러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